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참 뜨거운 일주일을 보내고 있죠. 일, 월, 화, 수, 목. 일주일은 아직 안 되는데 장작 5일 동안 정부에서 언론과 조합해서 시장의 공포론을 갖다가 쏟아 던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요일, 월, 화, 수, 목일? 일단 이 날 동안 언론에서 뉴스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안 나온 날이 하루도 없어요. 폭등한다. 근데 정부에선 강력 대응한다. 라는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목요일에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그 고위 강요들과 함께 경제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이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폭등은 예사롭지 않다. 이 부분을 갖다가 잠재워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갖다 논의하고 그 다음 대응 방안을 갖다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도출도 있고 의미 있는 도출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도대체 얼마나 12월 달에 상승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5일 동안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인지, 이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는 한국감정원 그 아파트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놨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주간 단위로 자료를 갖다 종종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간 단위로는 확인하기 눈에 확 드러나지 않으니까 월간 단위로 해서 2018년 1월 8일 기준 2017년 12월 4일 대비 1개월간 얼마나 올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다가 마련했고요. 순서는 보통은 제가 전국부터 찍고 그 다음 경기, 서울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기, 그 다음 그 전국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지수, 매매, 전세 전부 다 다룹니다. 보유는 실질적으로 상승한 지역들, 먼저 매매 쪽을 보시면요. 송파구가 가장 뜨거웠고요. 다음으로 강남구, 그리고 나서 그 주변으로 해서 서초, 성동, 광진, 강동, 그 중에서도 성동, 광진이 특히 좀 많이 올랐고요. 동부권, 동남권에서 이렇게 좀 상승세를 주도했다. 그런데 서부권, 양천구의 상승, 또 2%가 상승을 했는데요. 양천구의 상승 사실은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내에서도 양극화가 좀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에서 14단지까지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몰리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강남도 일부 단지들은 좀 소외되어 있고, 일부 단지들, 재건축 위주의 단지들이 높은 상승을 거쳤고요. 송파구 말씀 안 드려도 어딘지 대략적으로 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강남구 3% 상승, 송파구하고 강남구 합쳐서 평균 3%인데요. 이 3% 상승 예사롭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12개월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6%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 모두 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이라고 전 계속 말씀드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제 현안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이 또 옆으로 샜는데요. 일단 강남, 송파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 다음으로 양천구, 그 다음 성동, 광진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세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전세가도
꽤 높은 상승을 보인 지역들이 있어요. 전세가 가장 높은 상승 보인 곳 양천구입니다. 양천구가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양천구가 높은 상승을 보인 원인 중에 하나는 전 마곡을 갖다가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육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접근한다면은 서울의 3대 학군이 있죠. 양천, 강남 대치학군, 노원구 은행사거리 학군. 노원구는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양천구의 상승의 뒷 배경에는 그 마곡 도시개발 구역에 들어서는 산업단지들, 특히 LG 연구단지의 일부 입주, 이런 부분들이 양천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게 강서구도 서울 평균 대비해서 좀 높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물론 학군이란 시너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마곡에서 출퇴근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천구를 갖다가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성동, 강남 이쪽 두 개 지역의 전세가가 많은 상승을 거쳤습니다.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동구는 약간 좀 학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초등학교 학군이 좀 있긴 있어요.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학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동구는 이쪽에 그 어린이대공원 쪽에 좀 유명한 사립초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유명한 사립초등학교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쪽 초등학교에서 애를 보내려다 보니까 성동구는 좀 그렇게 썩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광진구 쪽에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 초등학교 학군의 수요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검증된 건 아닌데요. 저도 저희 딸이 이번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쪽 성동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집어넣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내진 못하고 있는데 이 성동구, 광진구는 좀 초등학교 수요가 있다. 뭐 엄마들 사이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데이터로 검증된 사항은 아니니까. 강남구, 학군 때문이다. 전세가가 올랐다라는 부분은 실수요자가 수요가 이쪽으로 상당히 많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송파구는 높은 상승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동작구, 관악구, 마포구도 어느 정도 상승을 거쳤고요. 하락한 곳 보면은 강동구 하락 원인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산 바로 강동구 북쪽으로 다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죠? 다산의 입주 물량이 강동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다산 신도시예요. 강동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산 신도시 입주가 강동구의 전세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또한 다산 신도시를 갖다가 노원구는 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에서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지역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 인접 구도심지들은 투자를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인접 구도심지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계속 유출이 됩니다. 노원구가 사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다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기 전에 다산 신도시가 지금 이 한강변 바로 북쪽으로 있고요. 노원구 바로 옆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별내 신도시가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가 입주를 할 때 노원구의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별내 신도시가 계속 입주하는 동안
주택가격이 하락을 보였던 게 대표적인 곳이 노원구였고요. 또 이번 다산 신도시 입주를 하는데 노원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내리면 서울은 성동, 강남, 광진, 양천 뭐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면은 마포, 강석, 동작, 관악 위주로 전세가가 상승을 했고 실질적으로 전세가 하락지역 도봉, 노원, 강동, 은평 정도 나타나고요. 이에 반해 주택가격은 대부분 거의 모든 지역이 상승을 거쳤다라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 마치고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를 보시겠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서울이 지금 1.1% 평균적으로는 1.1% 상승한 데 반해서 이 상승률을 쫓아와 주는 곳이 성남 분당구가 지금 이 정도의 상승률을 쫓아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좀 약간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성남 분당구가 서울과 비슷한 상승을 거치고 있고요. 지금 이 1.1% 상승이라는 거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게 1개월간 1.1% 상승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따지면은 10% 넘는 상승을 갖다 거칠 수 있는 것이죠. 13% 상승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한 15년, 16년, 15년의 상승이 한 이 정도 상승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울, 분당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과천, 의왕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4개 지역이 좀 눈에 들어오는 상승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상승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0.3% 상승한 곳들이 하남 상승했고요. 성남 중원 상승했고요. 수원 8달 상승했고요. 안양 동안 상승했습니다. 안양 만안 상승했고요. 안양시는 다 상승했네요. 그리고 김포시 상승, 김포시도 상승했습니다. 김포시 상승, 다 이쪽 주변 지역들이 좀 약하게 약세, 동부권은 좀 동남권은 상승이 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서부권, 김포시의 상승, 이 부분은 사실상 마곡, 제가 그 전편에서 서울 설명드리면서 서울에서 강서구의 상승 그리고 양천구의 상승이 마곡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포시도 어느 정도 이 마곡의 영향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는 지역들 상승과 하락이 현저하게 나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고양시 하락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 중심부 지역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어떨까요? 자, 동탄이 있는 화성시 죽어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하락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동탄을 갖다가 별로 많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MBC나 KBS 뭐 상당히 동탄에 대해서 무서운 아주 공포론을 갖다 조장할 수 있는 방송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화성시 많이 하락한 줄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보다는 그 주변 지역들이 더 큰 하락을 했다. 오산, 평택, 안산 이쪽이 더 많은 하락을 거쳤고요. 오히려 화성시는 그렇게 높은 방송에서 주지하는 정도의 높은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쪽이 분명 동탄에 막대한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화성 내에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오산, 평택 이쪽 용인, 처인 뭐 이쪽에서
동탄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어서 주변 지역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출퇴근 거리 부분보다는 요즘은 좀 다시 똘똘한 한 채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제 친구, 이천에 하이닉스를 다니는 제 친구 녀석이 수원 영통에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이천에서 거주하다가 수원 영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갖다가 바꾸는 것이죠. 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좀, 북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아예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포천, 동두천, 양주, 남양주 별로 상승도 하락도 보합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고요. 파주시 한 0.1%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매매시장 보셨고요. 다음으로 전세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세시장 보시면요. 이번엔 전세시장입니다. 서울 과천이 전세시장이 상승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과천에 거주하시던 분들 멸실주택으로 인해서 재건축 멸실주택으로 인해서 상승한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의왕, 성남 분당, 서울 이 정도 상승이면 사실상 10개월로 해봤자, 자, 0.1%에서 12개월 곱해보면은 2.4% 상승률 높은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0.1% 상승, 월간 0.1% 상승은요,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0.2% 정도 상승해야 은행 금리 정도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0.2%의 상승은 그냥 지극히 건강하다. 근데 0.2%의 상승을 갖다가 못 올리는 지역, 이게 이상한 겁니다. 0.2% 상승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0.2%, 이거 1개월 기준이다 보니까 1개월 간격 0.2% 정도 상승 못했다라는 지역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사실상 서울 인근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거는 남양주시.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입주 물량 앞에 장사 없어요. 지금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월, 2월달까지 남양주시 입주 물량, 다산 신도시 집중해가지고 많습니다. 이쪽이 전세가를 갖다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고요. 얘네들이 입주가 다 마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전세가가 안정기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안정기에는 다시 전세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따가 전국지표에서 세종시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전세가의 일시적 하락은 이후에 일시적 급등을 갖다 불러일으킵니다. 이 입주 물량이 다 해소되는 시점에서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화성시가 남양주시보다 하락률이 적어요. 재밌죠? 동탄 무너진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일부 단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동탄 방송을 하면서 동탄의 외곽 지역들을, 아직 기반시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지역들, 그런 지역은 당연히 하락해야 돼요. 하락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심지역,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들은 하락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 아파트의 70% 이상이 동탄에 몰려 있습니다. 화성시 아파트의 70% 이상이,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70% 이상이 동탄에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입구로 동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 방송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크게 오류가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양주는 다산에 아파트의 70%가 있다? 아니에요. 화성이 사실은 더 많이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화성시 잘 버티고 있다. 근데 화성시는 지금 하락 이 부분 계속 지속될 거니까, 입주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은 이 하락 부분이 계속 지속될 거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 입주 물량이 잠깐 끊기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때 다시 원상 회복됐다가 또다시 입주 물량이 몰리는 시점 하락했다가 다시 원상 회복했다가, 그런 절차를 밟을 거고요. 화성시는 이 입주 물량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화성시는 하락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화성시
그럼 지금만 견디면 될 거야가 아니라 입주 물량을 함께 보시면 돼요. 입주 물량 제가 지역별로 입주 물량은 다시 한번 쑥 정리해 가지고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 지금 방송에서는 화성시만 얘기를 하는데 동탄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탄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동탄보다 더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요. 오산, 평택, 안성 마이너스 3.8%. 동탄을 지금 사실 언론이라는 건 자극적인 걸 원하고 대중들한테 시청률 높이는 걸 갖다 원하는 거고요. 진실은 동탄이 문제가 아니라 동탄 주변 지역들이 박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탄이 입주를 하니까 오산에서도 동탄으로 가고요. 용인 기흥에서도 동탄으로 가고요. 용인 처인에서도 동탄으로 가고요. 안성, 특히 안성에서 동탄으로 많이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유추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보셔야죠. 사실상 이게 진실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주변 지역들이 더 작살나고 있다는 거. 부동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부 좀 포괄적으로 못 보시는 분들, 특히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이야기, 그 부분을 쫓아가시면 여러분들의 부자 될 가능성은 그만큼 좀 낮아진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또 자료가 바뀌었는데요. 경기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매매시장 살펴봤고요. 전세시장 살펴봤고요. 이 자료 지금 동영상으로 보니까 글자도 안 보이고 불편해 죽겠어요. 네이버에서 아포유 검색하고 아포유 커뮤니티 오시면은 이 자료들 다 공유해 드립니다. 공유해 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전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으로 넘어와서요. 야, 이거 양극화가 어마어마하네요. 양극화가 어마어마해요. 서울과 그 중심부 지역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거치고 있는데 충남이 아주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주 무너지고 있고요. 안동도 무너졌고요. 안동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제 창원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요. 반면 상주 문경 상승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북도 일부 지역들, 특히 익산 상승하고 있고요. 왜 이러나요? 일단 이 전국적인 부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매매가 지수. 자, 사실 당진, 아산, 홍성, 예산 이쪽 지역 하락 원인 다 어느 정도 말씀드렸어요. 당진 좀 학교가 없다. 직장은 많은데 학교가 없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 주변에서 그 화성이나 평택이나 아산이나 서산에서 당진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홍성 그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홍성과 예산 걸쳐서 내포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신도시, 내포 신도시가 힘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그 주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산시 최근 입주 물량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방송들에서 이들 하락 원인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봤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2번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생략하고, 지난 방송들 꾸준히 보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왜 하락했구나. 그 다음 문경, 상주 상승 원인, 이것도 제 방송에서 기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거제 입주 물량 때문에 하락한다. 거제, 창원 다 입주 물량 때문에 하락한다 라는 부분 미리 말씀드렸고요. 제주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제주도에는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서 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파트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독특한 지역입니다. 제주도에 왜 아파트가 없느냐? 제주도는 대부분 다 그 고도 제한 구역에 묶여가지고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환경적인 부분을 갖다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별로 없는 지역 제주시. 하지만 제주도에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아파트를 그다지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주도 뭐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경제가 좀 활발해지면은 또 상승해 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는 지금 현재는 기존의 급등 영향으로 인해서 숨고르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매매 시장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세종시 전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1년 동안 유지된다. 24% 상승하는 거죠? 그래도 부족합니다. 세종시 전세가 지금 너무 싸요. 2.4% 지속적으로 상승, 매달 상승해 줘야 됩니다. 2.4%의 상승이 오히려 낮은 걸지도 몰라요. 최초 입주하는 신도시에는 최초 입주 물량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합니다. 1억 5천짜리 전세 물량, 84스퀘어미터 기준 1억 5천짜리 전세 물량, 뭐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전세가가 무너지고 안 배기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너무 전세가가 저렴하게 공급이 됐던 거고, 이게 이제 원상 회복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 라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목이고요. 지금 2.4%의 상승, 높은 상승은 아니다. 당연한 상승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쪽에다 접목시켜 볼 수 있느냐? 동탄, 화성, 입주 물량 끊기는 시점, 입주 물량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데 입주 물량이 끊기는 시점, 화성은 이런 세종시와 같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고요. 남양주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택시는 사실 2019년 이후까지, 2019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탄은 입주 물량이 끊기는 시점이 2019년 6월 이후에는 거의 없어져요. 완전히 입주 물량이 끊기는 시점. 그러니까 동탄을 갖다가 들어가신다면 내년 6월 이전에는 동탄을 입성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전세가고 매매가고 다 올라요. 평택시는 2019년 하반기까지도 입주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세종시 같은 효과, 입주 물량 지금 많은 지역들 이런 현상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싸다고 전세로 계약할 게 아니라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신중하게 매수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공포감을 막 쏟아줘요. 특히 언론사, 방송사. 타이밍이죠. 매수 적기입니다. 자, 전세가 문경, 상주 상승하고 있고요. 거제, 창원 하락하고 있고요. 전라, 남북도 제가 왜 상승하는지 그 부분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통합해서 보자면, 지방의 경우는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매매가도 상승하고,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가도 하락하고, 사실은 매매가가 하락하니까 전세가가 하락하는 거겠죠. 이런 상관관계가 지방시장에서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지금 전세가 하락보다 매매가 하락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옥죄니까 지방에 있는 것들 팔고 서울로 다 집중되는 거죠. 정부가 시장을 너무 몰랐죠. 이 양극화 얘기는 파리 대책 발생되고 나서부터 부동산, 아름집, 아포유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다못해 어제 뉴스 보셨나요?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집 팔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시장을 갖다가 뭘 규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시장은 역습을 합니다. 시장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통제를 하려고 못 통제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시장에다가 맡겨야 돼요. 다만 정부에서 주택가격 폭등 막고 싶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집값 어떻게 잡으라고요? 이런 방법 말고 잡으려고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반시장적인 방법 말고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시장 잡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폭등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전화 주면은 한번 제가 조언해 볼까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데서는 얘기 못하죠. 자, 그럼 이상으로 전국 매매 전세가격 지수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에서 지금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경제 강요들 모여서 경제 간담회를 가진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시장, 서울부터 경기, 그리고 전국 시장을 갖다 부동산 시장을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런 현상, 서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누군가를 갖다 욕할 수가 없어요. 왜?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 죽어난다 하십니다. 진짜 제 지인 중에서도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저임금 몰랐는데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받아가시는 분들이 본인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자기 자본을 갖다 투입해서 리스크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장사하면 망할 확률이 2년 내에 간판 내릴 확률이 98%라고 하죠. 어느 통계에 따르면. 망할 가능성 감안하고 자기 자본 투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이 점원들보다 낮다. 그런데도 망할 확률이 98%다.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럼 돈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장사를 할까요? 주식을 살까요? 앞으로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돈이 흐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줘야죠, 정부가. 다 막아버리고, 야, 부동산 너희들 투기꾼들이야. 그게 뭐라고 하면은,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요. 어쨌건 정부에서 지금 시장 양극화가 너무 과열화되다 보니까 지금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갖다가 어제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개최한 내용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자, 어제 경제 간담회를 김동연 부총리 주제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해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관련 내용이었고요. 참석자들은 지난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 그러면서 첨부를 한 게 전국은 안정됐습니다. 전국은 안정됐지만 이거는 사실상 좀 대중을 갖다가 좀 대중의 그 소요 사태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축소시키려는 좀 안심시키려는 그런 멘트고요. 실질적으로 양극화 오르는 곳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는 언급은 안 하고 있네요. 금년 주택 공급 물량도 서울 강남을 포함하여 예년 대비 원활한 수준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맞습니다. 서울 강남 포함해서 강남 4구, 송파구의 입주 물량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입주하는 시점이 12월이에요. 12월이면 딱 12월부터 입주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1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겁니다. 워낙에 2세대 규모가 많기 때문에. 송파 헬리오시티 9,000세대죠. 얘네들이 입주를 빼면은 얘네들을 갖다 내년 1월이라고 가정하면은 18년 입주 물량, 공급 물량 원활한 수준 아닙니다. 원활한 수준 아니에요. 부족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지금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갖다가 감지하고 그 사이까지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니 사람들이 지금 서울 일부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일부 시장으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투기 수요가 가세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투기 수요 근절 및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하에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우선 국세청은 다주택자 세금 탄로 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 자, 사실상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금 탄로 행위를 할 거야 라는 전제에 접근하는 건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부에서 자꾸 이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세금 탈루하고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갖다 잡게 되는데 이런 접근 방법이 전 썩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 가지 더. 현재 장관 후보자 중에 한 분이 따님한테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딸이 주택을 갖다가 구매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딸이 부모님한테 이자를 납부했다. 이게 왜 위법이냐? 지금의 여당에서 그 장관 후보자를 갖다 장관시키기 위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 탈루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장관이 야 너희는 세금 탈루자야. 난 소비대차 계약 체결했으니까 상관없어. 너희들은 나쁜 놈이고 나는 괜찮아. 내로남불의 전형을 갖다 보여주실 거 아니면은 이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여당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 이건 접고요. 둘째, 또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 강도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 이거는요,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걸 갖다 깊이 들어가 보면 좀 약간 설명드리기는 복잡한데요. 모든 거래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준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도시 부동산에서는 이런 걸 갖다 지키지 못하는 부동산이 많은데 이건 부동산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좀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를 못하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구성 이건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부동산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동산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마 거래량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이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LTV DTI 규제 비율 준수 여부를 갖다가 집중 점검하겠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밑에서 나옵니다. 자, 또한 1월 말 시행 예정인 신 DTI와 하반기 시행 예정인 DSR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신 DTI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 못 드려요. 하지만 무주택자들한테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을 갖다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 투기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DTI를 갖다 차등 적용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정부 주장대로 다주택자에 의해서 시장이 폭등한 거라면은 지금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침체되겠죠. 하지만 제 주장에 맞게 제 주장, 제 논리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주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신DTI 지금 현재 무주택자에 대해서 오히려 대출 규모가 늘어나요. 좀 재미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조차도 예측하기는 어렵고 이건 2월 말 시장 돼봐야 알겠죠. 자, 한편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사업장으로 이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예상 금액을 갖다가 사전 통지하겠다는 얘긴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전 별로 이거는 실효성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미 부동산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로 얼마 정도 예상된다 다 뽑아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재건축 투자, 저는 이건 좀 투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투기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투자, 어떤 거든 자기가 투입한 거 대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2008년 이후 2009년 재건축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 투기, 저는 오히려 투기적 소유의 재화를 갖다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추가적으로 언급은 안 할 겁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이거 전 합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거 공급해가지고 입주할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한 3년 내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빠르면 과천 정도. 과천에 지금 신혼주택, 그러니까 신혼보금자리 주택 뭐 그걸 한다고 하는데 과천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3년 내에요? 글쎄요.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 발표하기에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공적인 이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규제하는 부분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신DTI 적용 부분,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DTI 이 부분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급 효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주장이 맞다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고요. 정부 주장이 맞다면은 투기꾼에 의한 거라면은 시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겁니다. 자, 이거는 지켜보시죠. 제가 2월 말에도 이 방송 계속 할 거니까요. 지켜보시면 나타나겠죠. 다음 이 부분 현장 단속, 이거 의외로 효과 강력하다.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부분은 나타나는데요. 이걸 갖다 현장 단속을 갖다 계속 최고 수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은 부동산 업계에서 반발이 너무 커져요. 반발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왜? 부동산 영업하시는 분들 우리 굶어 죽으란 얘기냐 하면서 시위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부동산 영업하시는 분들 뭐 좀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들을 갖다가 다 뭐 부동산 투기의 동조자 뭐 그렇게 보시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경제 간담회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 크게 첫 번째 현장 단속, 그리고 두 번째 신DTI, 이 부분이 좀 주요 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이거는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고요.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 자체가 좀 너무 좀 약하다. 이것보다는 사실상 집값을 잡고 싶다면은 정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고 친시장,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주택시장 잡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정부에서도 사실상 세수란 부분을 갖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를 갖다가 채택하기는 어렵겠죠. 이 대책에 대해서 논평을 내리자면 분명 일시적으로 시장을 갖다 위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위축시킬 수 있는데 또 투자자나 아니면 실수요자나 시장을 한번 싹 훑어볼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의 효과가 없다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더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하나하나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남발을 하면요,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요.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정부 정책은. 지금 자꾸 너무 남발을 하는데, 지금 이게 만약 안 먹혔다 하면 더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뭐 보따리에 뭐 많다라고 하시는데 그 보따리에 있는 것들을 언제 다 꺼내실 건지, 정말 많이 있는 건지, 보따리에 뭐 규제 대책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시장을 억누를 만큼 있는 것인지, 그건 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시장을 갖다 만약 잠재우지 못한다. 지금 이 대책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 또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지수 발표 나오겠죠. 거기서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오히려 더 시장을 갖다가 왜곡시켜주는 현상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내놨는데 안 먹히더라. 이번 간담회 해봤자 그리고 또 뭐 발표했는데 안 먹히더라. 그럼 그렇지.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위험한 사태인데, 그런 사태는 사실은 저도 나타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가격 폭등을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폭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상승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포유에서도 운영할 때 폭등할 때는 전 가만히 있어요. 폭락할 때 오히려 저는 항상 제 목소리를 갖다 크게 내는 타입이고요. 사실은 폭락할 때 사는 게 맞아요. 그걸 정부에서는 계속 폭락시키겠다 말은 하지만 글쎄요, 지금의 경제 흐름 자체를 갖다가 왜곡시킨 주체가 현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결자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포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